안녕하십니까, 나폴레옹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 MBC 방송이 뜨겁게 언론 매체들을 달구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 하면 유경수 여사, 그리고 파란 눈의 며느리 프란체스카 여사 등을 사람들이 생각해 냅니다. 물론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은 아마 대표적인 영부인이라고 그러면 그 두 분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하고 나서지 않으며 내핍 생활을 했던 우리의 영부인들, 뭐 이런 영부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 김건희 배우자의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는 이래야 된다. 퍼스트 레이디는 이런 역할들, 또 퍼스트 레이디의 우리가 원하는 역할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퍼스트 레이디라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한 나머지 웬만한 사람들은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별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 머릿속에 그리는 퍼스트 레이디를 찾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늘의 점지를 받았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 부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퍼스트 레이디는 뭐 제클린 오나시스가 뭐 잘됐다 못됐다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뭐 돈 때문에 결혼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남편 바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클린 오나시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또 그 퍼스트 레이디 위치 그 위치에 갔을 때는 그나마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그 정도의 사람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김건희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은요. 옛날에 임금을 이어갈 왕세자가 있었죠. 그래서 왕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선생이 몇 명이고 무슨 교육을 받고 하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세자 수업을 받았죠. 그래서 왕이 되면 왕을 잘할 수 있도록 수업을 받은 거죠. 지금은 왕이 되는 코스,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수업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메이저 후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만은 하여간 고위공직자였고 정치적인 경험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재명이라는 분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하여간 뭐 도지사도 지내고 시장도 지내고 뭐 그런 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알았느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생각한 것이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민주주의 제도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뭘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분이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 될 사람이라는 대통령 후보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 선언을 하고 대통령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 경선을 하고 이랬을 때와 그 전에 대통령 후보이기 전에 살았던 삶과는 약간 비중을 좀 달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배우자의 그 과거의 모습은 그냥 고위공직자의 약간 철없는 아내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바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 보여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대통령 후보 부인, 영부인이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저 사람이 영부인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나, 뭐 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막 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뭐 오면은 뭐 1억을 준다는 둥, 뭐 대통령 내가 되면 뭐 싸가 해버린다는 둥, 또 무슨 미투는 뭐 돈을 안 써서 그렇다는 둥, 하여간 뭐 하는 말들 자체가 대통령 영부인이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무게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어떤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를 10명까지 컨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장관 후보를 좀 해주십시오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 장관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가 지금 장관이라는 스테이터스, 장관이 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장관을 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자기의 과거가 까발려지고 평가받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기도 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그러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나는 관두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사청문회 그때 만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인사청문회에 직무에 관한 거는 우리가 공개해도 되지만 개인에 관한 거는,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이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과거의 영역,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시작했을 때의 영역,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런 얘기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공과 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사적으로 뭐 부인과 뭐 있었던 일, 또 뭐 부인으로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던 일, 이런 거와 또 공적으로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부인이었던가 앞으로 대통령 부인이 됐던가 했을 때 공적 영역에 속하는 일들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들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엄격 같은 잣대로 다 들이대면 우리가 우스갯말로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다 와도 결국은 이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다, 국민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요, 그 시대의 화두, 그리고 그 시대의 화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고, 그 시대의 화두를 잘 이끌어갔던 사람이 그 다음 시대에 만들어지는 화두에 대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 김건희 배우자, 자기 부인에 대한 사과, 이것도 약간은 제가 보기에 걱정 뭐 보다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일부 있기는 하죠. 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냐, 본인들은 이제 이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아주 이제 가깝게 다가가 있는 사람이죠. 이제 불과 2달 후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냥 범부의 입장에서 부인을 바라보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윤희숙 의원이 읍참마속 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말하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부적절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모는
5년 내내 나하고 통화할 수도 없고 나하고 청와대에 오지 못할 것이다. 못하기 내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또 부인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은 본인이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뭐 청와대 그 세퍼레이트한 쿼터를 짓고 사적인 영역에서 부인을 만날 땐 만나겠으나 공적인 영역에는 일절 부인이 참여, 간섭, 뭐 소통 이런 거를 저희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의, 사실 부부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지요. 읍참마속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그나마 김건희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표를 다시 되돌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해프닝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 퍼스트 레이디 이런 문제하고도 얽혀져 있고요. 또 지나치게 좀 경강부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통령 책임제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같이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게 쏠려 있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그 이른바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의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과 또 그 영향력이 잘못 행사됐을 때 얼마나 그 잘못된 국정 운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죠. 우리 홍준표 후보는 뭐 최순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또 양쪽으로부터 문매를 받고 있지요. 참으로 우리 홍준표 대표님 참 그 명석하고 그 참 분석 능력이 뛰어나긴 합니다만은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본인이 이제 앞으로 입 다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야 될 충분한 빌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선거 내내 아마 김건희, 최순실 이런 등식으로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공격을 해오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막아내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